아라사 제국, 러시아의 역사는 아주 중요하며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와 실제의 러시아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바, 그 실체에 조심스럽게 접근해 봅시다. 코리아의 근대사 전체가 올려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의미, 스페인의 남부적 안달루시아의 로시가 러시아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북계 세계인 북코리아의 흔적을 찾아보면 우선 러시아의 국명이 아라사였던 것부터 확인해 봅시다. 이 아라사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라사는 바라샤인 발샤에서 나왔습니다. 바라샤는 보살의 북쪽의 방언입니다. 카스피의 북쪽으로 흘러내리는 강 이름이 볼가강입니다. 볼가는 박의 그쪽 발음입니다. 볼가강의 중류 중간 지점쯤에 타르타르 공화국이 나옵니다. 그 타르타르 공화국의 수도가 카잔입니다. 카잔의 이전 이름이 볼고라입니다. 볼고라는 박달이 류마가 된 박나의 그쪽 발음과 표기입니다. 카잔은 카시아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카슈와 파슈는 같이 쓰이는 것과 같이 카시아는 파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시아 플러스 냐가 카잔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 속의 실제 카잔은 현재의 모스크바 우측에 있는 타르타르 공화국이 아닌 카자흐스탄이 카잔입니다. 카자흐스탄이 바로 북코리아였습니다. 대세지 보살님이 북해의 법 짜르님이셨는데 우습게도 러시아의 역사에서는 러시아 황제를 부를 때 짜르라는 이름을 살려서 부릅니다. 짜르 혹은 사르 혹은 사리, 그래서 황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의 모습이 이렇게 남해, 동해, 서해, 북해의 네 보살부가 확인되니 중원의 부처님의 천부가 딱 들어맞아서 그 대강을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와 천부를 천하라 부르고 사회와 중하를 화하라고 불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북해의 타르타르의 지명은 또한 중원의 지명에서 유래됐습니다. 타타르의 경우도 한번 분석해 봅시다. 타타르인 달단이 의흥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경상도 의흥의 군명이 귀성귀산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신시개천의 무대 천왕님과 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서 이동한 세력이 건설한 제국이 북해의 카자흐스탄이고 그들이 타타르였던 것입니다. 이곳 북해의 보살부를 수호하는 왕부의 세력들이 바로 아라사인 러시아 제국이었습니다. 루시, 아라사, 러시아는 슬라브가 아닌 북해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를 모두 슬라브족이라고 호칭합니다.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그 이유는 근대사에 시베리아 대학 학살을 벌인 악마 스탈린에게 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원에 누가 북해로 가서 북해의 러시아 제국을 건국했는지 밝혀봅시다. 키예프 공국. 키예프 공국은 유럽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한 정치 형태의 결석인데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들어가 봅시다. 오스트리아를 능가하는 충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키예프 공국의 문명, 슬라브 민족과 키예프 로스, 스키타의 황금 문명전. 키예프 공국은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공통의 기원이며 이 세 나라 사람들의 정신적인 고향이 되어 주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3월에 있었던 박물관 특별전에 이들 키예프 공국의 문화 및 문명이 스키타이 황금 문명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스키타이란 아리안의 문화를 간직한 코리안의 개념입니다. 유럽 역사를 들춰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유럽의 모든 국가가 애초에 기독교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모든 국가가 어느 시점에 종교를 개종당하는 전부 다가 이러한 코미디의 논리입니다. 카스피해란 카스인, 캐시, 개경, 해주와 피는 파인, 법왕청으로 해주의 법왕청에 있는 바다입니다. 키예프 공국의 역사. 루시는 슬라브인,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인과는 다른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아라사 러시아 제국의 주인공들이 바로 중원의 코리안들이었습니다. 스키타이란 샤카토의 중원 코리안들입니다. 킴메르란 김에는 천부가 있었던 곳이며 메르는 마을 부도입니다. 사르마트란 사르는 살 보살이며 마는 어마어마하다이고 트는 터 땅입니다. 게르만이란 게르 꼬리 코리 갈리의 고려인입니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에 등장하는 지명의 끝에 붙는 스크라는 의미는 샤카입니다. 러시아의 거의 모든 지명들도 한글로 정확히 풀이됩니다. 키예프 공국의 시작.
노르마닌 유리크가 노브고로트 공작이 되었고 그의 일족이 동슬라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몇 개의 나라가 건국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호술하기 짝이 없는 유럽사의 본질입니다. 노브고로트의 고르트란 고려토라는 의미로 유리크 공이 고려토에서 키예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키예프 공국이 탄생하는 곳으로 공국이란 공작의 봉지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당시 중원은 송고려의 세상이 아닌 당나라의 세상인데 어떻게 고려의 세상에 이동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야 그래도 공부한 축에 끼일 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당나라는 명색만 중앙조정일 뿐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를 지키고 있었던 대진국 발해였던 것입니다. 키예프 공국의 왕위가 공국자인 유리크 공에서 블라디미르 1세인 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왕국으로 바뀐 이 주체, 이 분이 누구인지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정종대왕의 죽음 자체가 코미디하네요. 키예프 공국을 건국한 유리크 공은 정종의 외조부 유궁달의 집안이며 블라디미르 1세가 바로 고려 황제 정종입니다. 문제는 키예프 왕국의 왕위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끊기면서 유씨에 의한 공국 체제로 다시 부활한 것 같습니다. 블라디미르란 블라는 브라 발의 밝은이며 디는 터 땅입니다. 밝은 땅에서 오신 황제가 블라디미르였습니다. 로마노프 왕조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880년경 중원의 호족 유궁달의 집안이 키예프 공국의 봉지를 받고 키예프를 건국하며, 그리고 65년 이후 고려의 해정이 몽골과 함께 키예프 공국을 지나 몽골인 마자르는 아바르 제국의 영해인 헝가리에 정착하고 고려 해정은 이스탄불의 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하며 이후 고려의 정정이 이동해서 키예프에 정착하니 이분이 블라디미르 1세이고 이후 1598년 표드르 1세까지 왕위가 계승되었다가 15년간 끊기고 다시 유씨의 로마노프 왕조가 왕위를 물려받아 러시아 제국을 건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십니다. 1896년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한 윤치호와 민영안으로 오른쪽 끝이 니콜라이 2세이십니다. 독자분들은 사진이 이상하다고 느껴야 정상입니다. 즉 아라타 제국의 황제 짜레인 니콜라이 2세와 중원의 신하인 윤치호와 민영안이 동석해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황제와 신하가 같은 위치에서 동석할 수 있을까요? 상기의 사진을 보고 로마노프 왕조의 왕위가 유씨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벨라루시의 역사는 키예프의 역사와 같이 시작하며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면 벨라루시는 박나루시로 밝은 박도인 부더이면서 박씨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고어에서 라나는 땅의 의미로 박나란 박의 땅이기도 합니다. 흰 것은 밝은 것이기 때문에 백주는 박주인 박토가 됩니다. 그래서 백러시아였던 것입니다. 자,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 벨라루시가 고려 황제 정종의 처가인 박씨의 봉지로 박루시아가 백러시아로 그리고 벨라루시로 변형된 것 같습니다. 고어에서 보배배 박은 동일한 의미로 그래서 박달민족을 배달민족이라고도 표기합니다. 자, 놀라셨죠? 만해 한용운을 인용해 봅시다. 놀라워라. 충청도에서 태어난 만해 한용운이 집을 떠나 시베리아를 거쳐 서울로 갔다고 합니다. 드디어 역사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는 어디일까요? 충청도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서울로 간다는 것은 충청도와 서울의 중간에 시베리아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바로 사비르인 사비인 부여로서 시베리아란 샤박토라는 한글입니다. 부여는 불이이며 고구려의 부도성, 부리성인 국내성입니다. 이렇듯 시베리아는 우리의 지명이었습니다. 고어에서 보배배는 밝은 부도, 박을 의미하므로 시베는 박씨가 되기도 해서 왕부가 있었던 하씨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를 이해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인 법입니다. 러시아의 의미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근대사에 벌어졌던 역사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우리가 영국의 대문호로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정체에 대해 밝혀드리면서 위대한 스키타의 코리안 편을 마무리하고 일본 서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강한 충격과 짜릿함을 맛보실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